오늘은 먼저 우리가 그저께 합격자 발표를 했고, 사실은 제가 늘 합격 수기를 하지만 맨날 수업 끝나고 나서 하잖아요. 나도 옷도 좀 챙겨 입고 좀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게 촬영이 되니까 해야 되는데, 사실 내심은 이제 수강생들이 없는 학원들은 어쨌든 수강생이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항상 뭐 어떤 데는 뭐 4월, 5월에 한참 지나 섭외를 해서 뭐 찍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매년 바로 뭐 작년 같은가 재작년인가 기억도 안 나지만 그때는 아예 오전에 합격자 발표되면 그냥 오후에 와라. 누가 올지도 난 모르는 거지. 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업 딱 끝나면 와 있으면 그냥 왔구나. 합격했구나. 그때 축하한다 얘기하면서 합격자 사례를 발표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일 빨리 하는 이유가 리얼이다. 어, 뭐 사전 어떤 학원들 보니까 얘기를 들어봤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학원들은 뭐 질문지도 주고 미리 뭐 어떤 내용을 할 건지, 또 자기네 학원 뭐 2달밖에 안 다녔고 뭐 2차만 다녔는데 학원 다녔다라고 얘기를 해달라 부탁을 받는다. 뭐 뒤로 막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냥 저는 항상 리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이 잘 때로는 좀 부족한 내용이 바로 시작하다 보니까 준비 없이 합격자들도 뭔가 좀 정리를 하고 와야 되는데, 이제 합격을 발표되면은 신검도 받아야 되고 또 서류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자기 집 근처가 아니면은 또 왔다 갔다 이동도 해야 되고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거야. 이제 어쨌든 하여간 오늘과 내일 또 뒤에도 갑자기 연수들이 잡혀서 오기로 했는데 못 오는 분들도 생겼어요. 그런 분들은 따로 얼마든지 또 오고 싶다고 그래서 일정을 한번 잡아보자 그랬는데, 오늘은 일단은 2명, 둘 다 경기 선생님 합격을 했고, 개인적으로 너무나 저도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던 친구들이라서 왜 이제야 합격을 했을까? 라고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합격을 하면 또 모든 것이 보상이 되잖아요. 그 과정은 되게 고통스러운데 딱 성취가 되면 또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 줄 선생님은 우리 김주연 선생님이고, 경기도 최종 합격을 이제 그저께 통보를 받았네요. 자, 뭐 저는 주인공이 아니니까 우리 김주연 선생님의 어떻게 합격을 했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건 잘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뒤이어서 선생님이 합격하고 나중에 질문은 같이 받는 걸로 질의응답, 그러면 들으시면서 필기할 것들 하시고, 또 질문할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리얼로 할 테니까 잘 한번 메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주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도 경기도 공립임용시험에서 합격한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저한테도 항상 작년까지 뭐 저랑 같이 했던 스터디원들이나 이런 분들 하시면서 합격 수기 하는 거 보면서 나한테도 이런 기회가 올까? 나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서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나는 언제쯤 될까? 나는 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오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뭔지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비사범대 교직 이수로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교직 이수다 보니까 사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교사가 진로가 아니었어요. 교사가 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골라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과목을 치는지도 몰랐어요. 한 번도 시험을 이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일양 문학이다, 영교론이다, 뭐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용 시험을 딱 처음에 들어오니까 진짜 주변에서 임용을 같이 준비하는 친구도 없고 하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그냥 가장 유명하다 하시는 뭐 거론을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종합반으로 네 갔습니다. 종합반으로 가니까 이제 뭐 커리가 다 있긴 있는 거예요. 뭐 1-2월 달에는 어떤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그거를 아무 지성 없이 무지성으로 그냥 그 1년 강의를 거의 다 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끊어서 계속 하다가 저희 스터디원 분이 어떤 분이 김윤석 교수님이라는 일형 문학만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거기가 일형 문학이 유명하다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처음엔 되게 약간 내가 하던 일형 문학 그리고 저는 영문과거든요. 그래서 영문과에서 하던 일형 문학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었던 건가?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일형 문학을 하고 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수업이어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어찌어찌 해서 초수 때였는데 그때 일형 문학에서 한번 거의 최고점, 교수님 모의고사였나? 한번 그래서 최고점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랑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통화도 한번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교수님께서 "뭐 너는 이 정도로 그냥 꾸준히 하면 되겠다."라고 하시고 하니까 이제 정말 오판인 거죠. 잘못된 판단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일형 문학은 끝났다.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그때부터 일형 문학을 놓았는데 그게 진짜 잘못된 오산이었죠. 그래서 뭐 초수 때는 시원하게 말아 먹으면서 네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보고 그때 제가 처음에 시험 봤던 게 20 년도였어요. 그래서 20 년도 뭐 기출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지만 20 년도부터가 약간 시험이 요즘 추세로 바뀌기 시작한 때. 그러니까 즉 서술형, 논술형 문제가 하나 다 빠지고 그다음 그렇게 바뀌는 추세였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해가 20 년도가 제일 일형 문학이 처음으로 19 년도 이후로부터 처음으로 되게 어렵게 나오고 그리고 되게 중요해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느꼈죠. 내가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는 다른 영어학이나 뭐 영교론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것보다는 일형 문학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내가 떨어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하는 게 일형 문학은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기초 체력이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1차 합을 해서 채탈을 했고 요번 연도에는 1차 합까지 해서 최종 합격까지 했는데 작년도 1차도 그렇지만 2차를 문제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2차도 이제 되게 예상에서 벗어나는 시험 문제가 되게 많아졌고 그리고 요번 연도 2차가 특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의 싸움은 주어진 시간 안에 누가 어떤 사람이 가장 핵심을 파악을 해서 그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을 가장 빠르게 파악을 해서 그러한 구현을 해내는가 싸움인 것 같아요. 진짜 기존에 학원가에서 계속 시행하는 뭐 외워서 키텀을 쓰고 그다음에 외워서 뭘 적용시키는 거는 이제 끝났다고 봐요, 저는. 이 수업에서 있어는 주어진 시간 안에 정말 새로운 텍스트와 새로운 문제들로 어떤 사람이 가장 빠르게 잘 핵심을 파악을 해서 답을 쓰고 그리고 수업 2차에서는 퍼포먼스와 면접을 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싸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형 문학 그러니까 요새 뭐 재작년과 뭐 올해 시험 보고서 다들 영어학이 뭐
확 올렸다. 영어학을 잘해야 된다. 영어학이 이제 당락을 가른다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것도 맞을 수는 있겠죠.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저는 일형 문학이라는 기초 체력이 없고 일형 문학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없다면 저는 이제 그 싸움은 아니라고 봐요. 네. 뭐 영어학을 더 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 맞추는 것보다는 그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핵심을 파악하고 그 핵심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영어학이 뭐 중요하다. 이제 뭐 많은 카페에서 그럴 거예요. 많은 카페나 뭐 다른 스터디를 하시면 영어학이 이제 잡아야 된다. 영어학이나 뭐 연교론 키텀을 하나라도 더 외워야 된다. 그것보다는 저는 기초 체력을 채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 그걸 제일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뭐 이제 세부적으로 일단 상반기 때, 하반기 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상반기 때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교수님 수업을 따라가고 있으시겠지만 상반기 때는 뭐 그런 거 시키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뭐 비문학 처음 시작하실 때 막 비문학 하라고 하셨죠. 비문학 지문 그거 오감도인가? 네. 그런 거 하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걸 이거를 뭐 우리가 국어쌤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영어인데 이걸 왜 하고 앉아 있나 약간 현타가 오실 거예요. 현타가 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말로 된 거를 우리말로 된 지문을 제대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영어도 파악이 되지. 우리나라 말에서 하는 핵심도 확인을 못하고 파악을 못하는데 왜 어떻게 영어로 된 거를 하겠어요. 영어는 더 안 읽히는데. 영어는 더 안 읽히니까 교수님이 일단 하라는 숙제나 뭐 과제나 그런 거는 그냥 뭐가 됐든 그냥 하세요. 하시면 돼요. 현타 올 때 있고 진짜 이거 왜 해야 되지? 딴 친구들은 뭐 트포 읽고 뭐 하고 뭐 TBP 보고 한다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건지 하시는데 하세요 그냥. 해보시면 나중에 왜 하라고 하셨구나 답이 나오니까 일단 하시고 그리고 단어를 많이 외우시는 거. 단어는 뭐 교수님께서 하시는 거 기본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수능 영단어 이런 것도 시키실 거예요 아마. 수능 영단어도 보시고 그리고 문학에서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학에서 하시는 단어 꼭 정리도 해주시고 그 생각보다 저희가 막 그냥 많이 알고 있는 단어도 굉장히 새로운 뜻이 있을 때도 있고 이런 문장에서는 이 뜻으로 쓰이고 저런 문장에서는 또 다른 뜻으로 쓰이고 하시고 그리고 단어를 찾으실 때는 그냥 뭐 단어만 봐도 괜찮지만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들이 있잖아요. 콜로케이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example sentence도 있을 것인데 그거를 많이 봐두세요. 그러면 그게 어떤 베이스가 되냐면 영어학에서 비문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문장에 대해서 많이 노출을 해두면 이제 영어학에서 비문을 판단할 때도 내가 정확히 이유는 모르지만 이게 틀렸다, 아니다. 그런 눈을 보는 영어학의 감이 커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시고 그래서 1, 2월 때는 그렇게 비문학 한국어로 된 지문도 보시고 그다음에 그 TS 뭐 CS 찾기, MI 찾기 그런 것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영미시 2의 시즌인가요? 그거 하실 때 시도 보시고 그렇게 막 많은 텍스트에 노출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텍스트를 내가 스스로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이게 딱 텍스트를 읽었을 때 어떤 거를 얘기하는가 생각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뭐 독해나 지금은 라인 바이 라인 해석하시는 거 그런 것도 나눠보시고 하시고 그다음에 3, 4월 달에는 저는 계속 교수님 커리를 탔으니까 3, 4월 달에는 파워프로즈 라이팅인가? 그거를 하셔서 약간 비문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문학도 아닌 약간 에세이스러운데
임용에서는 약간 좋아할 수 있는 소재 그런 걸 통해서 이 글의 필자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런 걸 하시고 그다음에 뭐 소설도 읽어보시고 그 소설에서 어떤 장치가 쓰였고 이런 장치는 왜 쓰였을까? 이 장치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일까? 그런 거를 한번 혼자서 많이 고민해보시고 그리고 다른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공유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5, 6월 달부터가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 6월 달부터가 기출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일형 문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연교라 영어학 저같이 비사대이면서 교직 이수를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그래서 그분들은 처음부터 교사를 꿈꿨다 하시면 뭐 학교에서 적당한 수업을 골라서 들으셨겠죠? 네, 학교에서 적당한 수업을 골라서 잘 들으셨으면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있으실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본 베이스가 없어서 학원 커리에서 사실 저는 연교나 영어학에선 처음에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아예 몰랐던 개념들이 있었으니까 그 개념에 있어서는 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받으실 수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이 정립되어 있고 나는 학교에서 이런 거를 들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 있다. 그러면 3, 4월 달에는 3, 4월 달까지는 뭐 다른 학원에서 또 그 연교, 영어, 커리를 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5, 6월 달부터는 기출 분석을 시작하시는데 기출 분석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 6월 달 기출 분석을 하시면 뭐 교수님이랑 같이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계속 하셨던 분들은 뭐 혼자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5, 6월 달 기출 분석을 하실 때도 그리고 기출 분석에서 일형 문학은 사실 그 나왔던 지문이 또 나올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뭐 한번 시험을 보셨거나 하는 분들은 이제 나만의 내가 사고하는 과정을 정리하는 노트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를 들고 왔긴 했는데 여기에서는 안 보일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뭐 보여달라고 오시면 비루하지만 보여드릴 거고 네, 그래서 사고 노트. 내가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뭐 디렉션을 먼저 본다. 뭐 문학 같은 경우는 디렉션을 먼저 보고 디렉션에서 뭘 묻는지 보고 그다음에 미주체 부분이 어딘지 확인하고 기입도 확인하고 뭐 그리고 코멘터리에서 어떠한 내용을 뭐 이렇게 한다. 그런 걸 보시고 이제 내가 그래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거 문제들을 푸는가라는 것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기출을 또 강조하는 게 연결론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객관식 보세요? 기출 꼭 보세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기입형 문제들이 나와요. 기입형 문제들. 기입형 연결론에서는 객관식에 나왔던 게 기입형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로 들자면 그 21년도 시험에 그 Integrated Skills 아시죠? 네, 그게 객관식에서 나왔어요. 객관식에서 이미 언급된 개념이었어요. 근데 네, 뭐 맞추셨거나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게 반복되니까 저는 객관식 기출까지 꼭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연결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스터디 하실 건데 거기에서 키워드 위주의 채점을 하고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스터디 하실 때 연결론이나 그런 거 답안 쓸 때 있어서 너무 꼼꼼하게 서로 문법적인 거나 그런 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법 뭐 이런 문장을 써서 이 문장은 문법이 맞지 않고 그런 거는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4년제 졸업하시고 영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니까 그런 건 보지 마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보완해야 될 키워드는 무엇인가? 키워드가 다 포함되어 있는가? 이 사람이 연결론에 있어서는 온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만 만드시고 네, 영어학도
동일하게 예전에 나왔던 기출에서 그 개념이 심화돼서 이제 다음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출 분석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7, 8월 달부터는 이제 하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이력 문학 능력을 꼭 키워 놓으세요. 최대한 끌어 놓으세요. 그래야 기초 체력이 있어야 우리 이제 뒤에 스퍼트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7, 8월 달부터는 이제 모고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모고 시즌에 있어서 저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좋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영역은 근데 그런 영역이에요. 그 연교론, 그다음에 영어학 영역. 이력 문학에 있어서는 문제를 많이 푼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어느 정도 공부도 했고 그리고 하니까 다른 많은 학원과 모의고사를 이렇게 풀어봤어요. 풀어보고 교수님 이것도 풀어보고 했는데 다른 데는 좀 그래요. 여기를 왜 기입을 여기를 들었지? 누가 봐도 여기인 것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정말 그런 거 있는데 기출을 분석하다 보면 기입은 약간 키워드 정말 여기에 이거 들어가겠구나라는 것만 나오지 막 쓸데없이 그런 거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밑줄도 왜 여기를 쳤지? 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기출은 분석을 해보면 해볼수록 아 정말 다르다라는 거가 느껴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 문제나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왜 틀렸는지 나는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사고를 거쳐서 이렇게 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끌고 가셔야죠. 11월 달까지. 네. 연교나 영어학 문제는 그냥 많이 풀어보고 많이 접해보고 이렇게 당황스러운 문제 있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그러니까 약간 양으로 승부를 한다면 이력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진로 승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 승부를 하셔서 내가 이 문제를 있어서도 내가 이걸 지금 맞추고 틀리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시험에 있어서도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항상 이거를 적용을 해서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11월 달까지 쭉 분석을 쭉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상반기, 하반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약간 멘탈 관리, 여러분들 멘탈 관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자면 저도 삼수까지는 진짜 힘들었어요. 저 재수 때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수 때 정말 오만하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난 초수 때 당연히 되겠지 하고 했는데 아니었고 그리고 재수 때 끝나고 채탈이 아니라 일탈을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는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점수는 오른 게 없고 또 탈락을 했네 하고 그래서 울면서 막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교수님이랑 상의해서 조교를 하게 됐는데 그 멘탈 관리는 일단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고 막막하시고 그러실 건데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냥 좀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보니까 내가 행복해야 복도 들어오고 운도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겠지만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터디를 하실 때도 약간 옆에서 계속 이상한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법이 이상해요. 이러면서 문법이 이상한 것 같아요 하면서 하고 막 부정적인 피드백만 주시고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걸로 꼬투리로 잡는 사람들 있고 그리고 막 약속 안 지키거나 뭐 사소한 거라도 나한테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뭐 그건 기준이 다르겠죠 사람마다. 근데 그러면 감히 그냥 나오세요. 나오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항상 나는 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꾸 교수님이 빨리 끝내라고 하셔서 저는 일단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여쭤보고 싶으신 거 있거나 하면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쭤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오는 친구들 보면 저 뭘 얘기할죠? 할 게 없는데 하고 내가 그래 5분만 해. 그런데 마이크를 잡으면 다들 40-50분 아마 그리고 처음 하느라고 지금 막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뭔가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일단은 본인이 마음이
제가 합격 이렇게 오면은 잠깐 이제 앞에서 인사하잖아요. 방금 전에 쉬는 시간, 그 뭐 몇 분 동안 하면 내가 절대 본인 자랑할 생각하지 말고 뭐가 도움이 될까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만 항상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월별로 아마 얘기를 들었던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지 않았을까.